보고서 쓸 때는 어려우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대부분 선생님들 갖다 붙여서 그냥 하세요. 특히 MMPI 해석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수정. 항상이 아니라 별로 그 지점에 계속 있는 거예요. 슈퍼비전을 받는데. 그 왜 그럴까? 이런 걸 이제 계속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책을 참조하는 것은 도움이 훨씬 되죠. 도움은 되는데 되는 것을 갖고 와서 이제 이 내담자의 이게 똑같은 우울인데 지속성 우울의 어려움이고 MDD인데 이 색깔이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DSM-5는 그냥 누구나 의료체계든 간호사든 상담사든 뭐 누가 봐도 다 공통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된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치료를 하기 위한 약속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된 언어를 우리는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근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단의 가능성을 지속성 우울장애로 보여진다.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적잖아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뭐 진단, 이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 쓸 때는 자, 지속성 우울장애 전부 다 똑같냐? 아니에요. 이게 진단의 범주는 지속성 우울장애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지속성 우울장애에 대한 내담자의 심리평가 보고서는 쓰는 상담사마다 임상심리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결이라든가 이 부분의 심리적인 세부적인 검사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다르게 보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적인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죠. 그것은 DSM-5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공통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증상의 기준 메뉴를 체계할 때 따라야 돼요. 그건 약속이니까. 그러나 보고서를 쓰는 부분에서는 기준점을 갖고 그렇지만 또 내담자가 보여주는 어떤 내담자만의 독특한 이야기들 근데 그걸 소설을 써라는 건 아니에요. 가설로 해보고 맞추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이게 임상심리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차별점이 이거예요.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처음에 뿔빠뜨리 검사를 할 때 내담자 히스토리 발달력을 처음에 한 30분 정도 묻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뿔빠뜨리 쫙 하고 보고서 쓰면 끝이에요. 해석 상담 물론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 끝이거나 그거를 병원에 좀 의사가 보고 아 이게 MDD구나. 아 MDD with psychotic symptom인데 이렇게 해서 약물을 처방하고 그냥 참조 체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시스템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담사는 똑같은 DSM-5의 그 진단 매뉴얼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갖고 따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 뭐냐면 우리한테는 내담자를 만나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을 할 때 해석 상담으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해석 상담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얘 지금 뭐 괜찮고 약간 우울 있고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약간의 이제 큰 틀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은 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내담자한테 확인받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진단 내리고 약물 처방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은 그렇게 처방을 받죠. 그렇지만 상담은 이렇게 이제 검사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완전히 딱이에요. 딱이에요. 그래. 그럼 딱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러이러한 부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차이점이 없는데 내담자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구나. 그럼 제가 검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들레님이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의 퍼즐들을 내담자가 맞추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맞춰서 자기의 퍼즐을 가져가니까 자기를 명확하다기보다 자기에 대한 거를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담사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부분은 의사나 뭐 임상심리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담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SM-5를 배우고 이상심리를 배우고 발달을 배우고 보고서를 배우고 이론을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하고 뭐 덜 전문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내담자만큼 우리가 자기의 삶을 아는 분은 없어요. 50년을 살아온 내담자가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데 약간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그거를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책꽂이에 책을 꼽듯이 집을 정리하듯이 약간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스스로 찾아가도록. 그게 심리 검사에서 내담자가 자기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다. 그럴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 상담에서 상담사가 가설을 설정해서 내담자에게 물어보고 해가는 과정이 소중하고 상담사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내담자에게 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참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안개 같은 길인데 선생님도 재밌잖아요. 안개 같은 길인데 이 안개가 거쳐질 때 보여지는 그 길들에 대한 거 그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함을 우리가 견디는 능력이 상담사한테 필요한 거예요. 상담사의 인간적 자질 중에 어떤 게 있나?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이것도 이제 상담사의 인간적 자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너무 해결을 선호한다 그러면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것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려워하세요. 선호해요. 근데 이런 것은 좀 더, 저도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지점에 있기로 생각하니까 애매모호함도 견뎌보자 하고 이제 해보니까 또 그만의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나에게 개방성을 열어주고 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그게 내담자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가는 길이다. 그 지점에서 이 심리상담의 매력이 우리만의 것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혼자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의사나 임상심리 이 부분에 진단이 딱 DSM-5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에 대한 부분 하니까 명확하니까 별로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명확한 길은. 근데 상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뭔가 헤쳐나가는 것처럼 하니까 힘들고 끝이 없어 보이고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나를 위한 성장, 내담자를 함께 성장하는 그 길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저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